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이란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가 지었고 박선영, 정지연 씨가 옮긴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와 석학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그는 이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비롯해서 지금껏 집필한 책 모두를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어 1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온 팀 페리스는 이 책에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전작 타이탄의 도구들이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디테일한 습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 페리스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시작한 독창적인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40이 되자 문득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와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100명에 넘는 인생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거, 톰 피터스, 수전 케인, 레리 킹, 크리스 앤더스, 하버드대 석학부터 경영그룹 글로벌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에서 독창적인 성공을 거둔 133명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고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이 돼서야 목표한 삶을 시작할 작정이 아니라면.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박, 두려움과 불안에 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133명의 인생 현자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시간은 없다고. 우리가 힘겨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미루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면 지금 성공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책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참된 삶을 얻은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나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열어줍니다. 인생 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자는 바로 당신이다. 지금 시작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죠? 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의 방법, 매일 좋은 하루를 쌓으면서 인생을 결정할 5년 플랜을 짜라. 2040년이 되면 당신은 알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 중 하나만 빼고는 모두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유일하게 쓸모가 있는 지식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는가? 이 두 문장이 나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이끌었다.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지혜로운 인생 동행이다. 스티븐 핑거,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죠. 지금 당장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곳이 유일하게 붐비지 않는 시장이니까 최고가 되려면 5분 안에 당신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분 이상 기다려주는 곳은 세상에 없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온 힘을 쏟는 삶을 계속하라. 톰 피터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르라는 클리셰를 믿는다. 이건 끔찍한 조언이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나가는 방법이 지혜롭다. 그러다 보면 귓가에 열정이 다가와 이제 준비됐어 라고 속삭일 것이다. 열정이 나를 따르게 해야 한다. 크리스 앤더스. 들어가는 글 40번째 생일에 깨달은 것들. 여행의 진가는 수백 개의 다른 땅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눈으로 같은 땅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마르셀 프루스트. 엘버트가 투덜거렸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모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네. 무슨 일이 생기는데?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마침내 엘버트가 몸을 곧게 펴면서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궁금했던 문제에 답을 얻겠지. 테리 프레쳇의 소설 모트 중에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뭘까? 이 책의 집필에 착수한 2017년은 내게 정말 특별한 해였다. 상반기 6개월은 천천히 뭉근하게 끌어올랐다. 40살이 됐고 처음 펴낸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가 출간 10주년을 맞았다. 몇몇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테드 강연을 통해 대학 시절 가까스로 자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털어놓았다. 솔직히 나는 내가 40이 돼도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첫 번째 책은 27번이나 출간을 거절당했고 그간 살면서 운 좋게 풀린 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될 거라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40살 생일에 문득 깨달았다. 40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 인생에 대해 천천히 돌아볼 때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갖가지 의문들이 수면 위로 보글거리기 시작했다. 내 삶의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꿈만 꾸느라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너무 계획에만 매달려 사느라, 너무 무계획하게 사느라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온 걸까? 어떻게 하면 유혹과 소음들의 신경을 끄고 가장 열망하는 인생 프로젝트와 모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40번째 생일, 밤늦도록 많은 질문과 의심이 떠올랐다. 그렇게 잠을 뒤척이는 밤들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반짝이는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질문들을 모두 종이에 옮겨 적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밀려들 뿐이었다. 점점 길어지는 질문 목록이 나를 압박해왔다. 나는 무거운 생각들에서 깨어나 호흡을 정리하기 위해 종이에서 눈을 뗐다. 그러고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시작했다. 다른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이걸이 될 수 있다. 그날 아침 내게 이걸은 빼곡하게 적힌 질문 목록에 답하는 일이었다.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는 매우 유혹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질문이다. 많은 순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난관의 연속이어야 하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다. 성공은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길, 어려운 답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놀랍고 우아한 빛나는 해결책은 스트레스를 이긴 결과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피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종종 당연한 문제를 완전히 재구성함으로써 뜻밖의 새로운 답을 끌어내기도 한다. 그날 아침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찾은 답은 질문 목록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였다.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더 이 목록에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의 질문으로 진화했다. 나를 도와줄 멘토 집단을 만들면 어떨까? 인생의 안내자로 불릴 만한 인물들에게 내가 얻고 싶은 답을 구하면 어떨까? 그들이 어떻게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 하나 정도는 있었다. 이 쉬운 방법이 실패하면 소금 광산에서 끝없이 노동을 하는 방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즉 고통을 바라면 언제든 원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차피 소금 광산으로 가야 할 팔자라면 밑져야 본전이었다. 고통의 광산으로 가기 전에 시험 삼아 일주일쯤 가장 쉬운 길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여기저기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평소에 꼭 인터뷰하고 싶었던 인물들에게 용기를 내 인생에 대한 통찰과 조언을 요청했다. 인맥을 통해 용기를 통해 접촉한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명단은 어느덧 수백 명에 이르렀다. 정녕 달라이 라마가 답장을 보내올까? 내 마음속 흰 돌고래인 작가 닐 게이머는 인권운동가 아얀 히르시 알리는 섭외 요청 보내는 일을 모두 마친 후 나는 숨죽인 채 우주의 응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침묵. 어쩌다 들리는 거라곤 풀벌레의 합창소리뿐.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삶에서 이렇게 고요한 적이 있나 싶었다. 그러다가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했다. 조용히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내 의도를 묻는 질문들이 몇 개 날아들었다. 예의 바른 거절 답장이 몇 통 도착하고 난 후 갑자기 급류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정확히 133명이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쁜 사람들이었지만 내 요청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흔쾌히 수락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디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마침 나도 당신과 똑같은 답을 찾고 있었어요. 가장 쉬운 길을 찾는 길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얻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선 소금 광산으로 가야 했다. 나는 수천 통의 이메일과 트위터, 전화를 그들과 주고받았고 러닝머신 위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100번은 뛰었다. 한밤중에 글을 쓰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뛰쳐나가 술도 엄청나게 퍼마셨다. 고대했던 달라이 라마의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성과는 빛났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나는 100명 이상의 현자에게서 삶을 위한 지혜의 답을 얻었고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읽은 당신 또한 고민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수없이 밑줄을 치고 노트에 현자들의 목소리를 옮겨놓게 될 것이다. 현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는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이 책에는 분명 당신의 삶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꿔놓을 통찰이 담겨 있을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과 원하는 일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도 당신과 함께 변해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던 내용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다시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큼 당신의 마음에 새롭게 각인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3번, 4번 독서 때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을 때 마침내 빛을 발하는 지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신랄 같은 메시지 하나가 불쑥 나타나 눈앞에 놓인 큰 산을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셰르파가 되어줄 수도 있다. 반대로 처음엔 진리로 비쳤던 깨달음이 그 수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시절에 훌륭한 코치가 임무를 다하고 새로운 대학 코치에게 당신을 인계하듯이 말이다. 이 책에 담긴 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획일적이지도 않다. 펼칠 때마다 새롭게 읽히는 주역이나 도덕경의 역할을 이 책이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유쾌함과 가슴 찢어지는 아픔, 실패와 성공, 탄생과 죽음 등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경험의 스펙트럼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이 책을 왜 썼을까? 이 책을 완성한 이유는 현자들의 삶에 밑줄을 치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통찰을 연료로 삼아 다시 힘찬 시동을 걸어보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써라. 남은 75%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 이 책을 쓰는 동안 내가 찾은 답도 비슷하다.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이 책이 소금강산을 향해 가는 당신에게 강력하고 지혜로운 목적이 되어주기를, 그리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캐내어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라. 경이로운 안내자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 팀 페리스. 첫 번째 이야기, 충격점에 집중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 발 밑에서 발견된다. 100명이 넘는 현자들의 인생을 바꾼 책은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서에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음장 밑에서 얻은 깨달음. 2017년 어느 날 나는 프런트 데스크에 뭔가를 부탁하고는 호텔방 침대에 쓰러질 듯 몸을 눕혔다.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몇 시간 전에 이미 바닥났다. 허리 통증이 점점 뚜렷하게 엄습해왔다. 20분쯤 지난 후 노크 소리가 났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가자 호텔 직원이 약간 뒤로 물러나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 양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세탁 주머니 4개가 들려 있었다. 총 20kg의 얼음이 내 손으로 건네졌다. 호텔 직원은 왜 이렇게나 많은 얼음을 내가 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낑낑대며 나는 주머니들을 욕조로 옮겼다. 팔꿈치 보호대를 풀고 양말을 벗은 다음 물집 투성이 발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천천히 얼음물에 담갔다. 숨이 확 막혔다. 그와 동시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오래된 말이 떠올랐다. 고통을 사랑하라. 고등학교 졸업반 때 짐 로어 박사의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훈련에서 이 문장을 만났다. 그 후 모든 경쟁 스포츠에서 나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 시절 내내 레슬링 훈련을 하기 전에 노트를 꺼내 맨 위에 또박또박 힘주어 적어 넣었다. 고통을 사랑하라.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 밑에서 다시 이 말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지인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에게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은 참이었다. 바로 짐 로허 박사였다. 곧 은퇴할 예정이었던 그는 짐 쿠리어, 모니카 셀레스 등 많은 테니스 스타들과 일했다. 그가 코치를 해준다고?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 멋진 기회를 받아들인 덕분에 그렇게 차디찬 얼음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5일의 일정 중 첫날이 끝났을 뿐이었다. 매일 6시간씩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쓰러질 것 같았다. 고질적인 오른쪽 팔꿈치 건증이 재발해 컵을 드는 것조차 괴로웠다. 양치질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였다. 허리는 물론 안 아픈 데가 없었다. 바로 그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40살이 되니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이 나이에 무슨 테니스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격렬한 운동이지 않은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목 뒷부분을 탁 쳤다. 할 수 있어, 팀 페리스. 그만두다니 말도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테니스 배우는 거 늘 고대하던 일 아니었어? 플로리다까지 날아와서 짐 로어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고작 하루 만에 포기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왼손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라켓으로 치는 대신 발 움직임에 집중하면 최악의 경우 실전 훈련은 취소하고 멘탈 훈련에만 참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눈을 감고 길게 심호흡을 했다. 손을 뻗어 책을 집어들었다. 얼음물 밑에 있을 때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기 위해 나는 뭐든 읽을 거리를 찾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의 선택은 W. 티모시 골웨이가 쓴 테니스의 이너 게임이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몇 페이지를 급히 넘기자 냉기를 잊게 할 만한 구절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너 게임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집중이다. 여유 있는 집중을 통해 그는 자신감의 진정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게임이든 간에 승리의 비결이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비로소 나는 얼음물에서 나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이튿날 아침 나는 훈련센터로 가 짐 로허 박사와 함께 성격 좋고 실력 좋은 테니스 코치 로렌조 벨트레임을 만났다. 짐은 활짝 웃으며 거대한 신발을 신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오한 조언을 해주었다. 오늘은 모든 걸 좀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라켓도 부드럽게 잡고 공도 부드럽게 치고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완전히 테니스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정말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치게 될지 이제 곧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로렌조와 함께 코트로 나갔다. 2시간의 연습 동안 로렌조는 네트 한가운데에 막대 빗자루를 세워놓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렸다. 내가 할 일은 수건을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끝도 없이 네트를 향해 공을 날려보냈다. 정확도는 제로였고 팔만 사정없이 아팠다. 잠깐 멈춰요, 팀. 로렌조가 네트를 빙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속 네트에 걸려서 안쪽으로 떨어지기는 하지 마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로렌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씩씩하게 외쳤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순간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충격점. 충격점은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이다.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이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로렌조가 첫 공을 던졌고 마법처럼 적중했다. 목표 지점, 즉 공이 날아가 맞는 지점에만 온통 신경 쓰다가 프레임을 바꿔 눈앞의 충격점에 집중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10개, 15개, 20개의 공이 거의 모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날아갔다. 와우!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로렌조가 풍차처럼 팔을 빙글빙글 돌리며 계속 공을 던졌다. 그는 활짝 웃으며 사이드라인을 향해 소리쳤다. 그곳에는 짐이 있었다. 박사님, 팀 좀 보세요. 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대단하군요. 계속해서 공은 물 흐르듯 날아갔다. 충격점에 집중할수록 게임은 저절로 알아서 진행됐다. 갑자기 팔꿈치 통증도 줄어드는가 싶더니 5일에 걸친 훈련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정말 굉장했다. 빅 퀘스천의 함정.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끔찍한 질문이다. 이번 테니스 서브는 어떻게 넣을까? 스타벅스 줄이긴데 어떻게 하지? 길이 많이 막히는데 다른 길은 없을까? 자꾸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질문이다.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이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늘 의심하는 삶을 살았다. 내게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물론 정교한 계획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자유로워진다. 곧장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난다.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 패튼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수는 무대를 망쳤을 때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기껏해야 예전과 다른 길로 나가면 그뿐이다. 그 다른 길 위에서 종종 더 나은 삶을 발견하기도 한다. 베스트셀러 휴먼스 오브 뉴욕을 집필한 사진작가 브래든 스탠튼은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네트 위에 걸려있는 수건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라. 그 같은 강박적인 목표가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공에 시선을 집중한 채 감각을 익히고 필요하면 조정도 한다. 그러다가 진정 원하는 게 수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며 깨닫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임은 언제나 그렇게 진행된다.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정의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이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애쓴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방식, 초점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끈질기게 매달리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구심이 들 때마다 뻔히 보이는 곳에 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느껴라.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며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새로운 길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괴상해 보여도 자신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정답은 없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